해마다 봄이 찾아오면 창녕 화항산에는 5,000평 규모의 진달군락지가 장관을 이루고 화항산성과 어우러진 분홍빛 진달래군락은 보는 이에게 진한 감동을 선사합니다. 그리고 화항산 인근 낙동강변에서는 국내 최대 규모 무려 110만 제곱미터 축구장 150개 크기의 유채꽃밭이 끝없이 펼쳐집니다. 진달래와 유채꽃, 봄의 두 가지 매력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경남 창녕으로 함께 떠나보시죠. 오늘은 화항산의 다양한 등산 코스, 난이도, 소요시간까지 친절하고 꼼꼼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경남 창녕에 위치한 화항산은 산림청과 블랙야크 100대 명산이며 창녕군에서 국립공원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과거 화산활동이 활발해 불매 또는 큰 불매로 불렸으며 산 이름도 불이 왕성한 산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정상에 자리한 화항산성은 화산활동 후 흔적 위에 축조된 약 2.7km 길이의 석성으로 자연조형을 최대한 활용한 천혜의 요새입니다. 임진왜란 당시 홍의장군으로 유명했던 박재우 장군이 이곳을 의병활동의 거점으로 삼아 왜군의 남부지방 진출을 막아내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등산로 중간에는 드라마 허준과 다모 촬영지가 있어 색다른 볼거리도 만날 수 있죠. 봄에는 분홍빛 진달래가 능선을 따라 장관을 이루고 가을에는 화항산성 일대에 광활하게 펼쳐진 억새밭과 탁 트인 전망이 등산객들을 맞이합니다. 화항산은 크게 창녕읍 자하곡 방면과 옥천리 방면에서 오르실 수 있는데요. 자하곡 코스들이 상대적으로 경사가 급하고 험한 편입니다. 자하곡 1코스는 화항산에서 가장 난이도가 높은 코스입니다. 안전바다 로프를 잡고 올라야 하는 구간이 있어 도전적이지만 다양한 압류 구간으로 산행의 재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자하곡 2코스는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주 등산로로 돌계단이 많지만 정상까지 가장 빠르게 도달할 수 있습니다. 자하곡 3코스는 난이도가 가장 낮고 완만해 초보자에게 적합합니다. 경사가 완만하여 하산 코스로도 인기가 많으며 그늘이 많아서 여름철 산행에도 좋습니다. 옥천 1코스는 대부분 인도로 되어 있어 처음 화항산을 찾는 초보 등산객들에게 부담없는 코스입니다. 일야봉 산장을 조금 지나면 좌측편으로 등산로가 있어 옥천 삼거리를 거치지 않고 등산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옥천 2코스는 관룡산도 함께 오를 수 있어 한 번의 산행으로 두 개의 산을 경험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관룡사와 임도길 구간, 바윗길, 조망 포인트가 적절하게 섞여 있어 단조롭지 않고 산행의 재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옥천 주차장까지는 대중교통 접근이 쉽지 않아서 개인 차량이나 안내선악회를 많이 이용합니다. 안내선악회는 보통 옥천 주차장에서 출발해 관룡산과 화항산 정상을 거쳐 자하곡 주차장으로 넘어가거나 또는 그 반대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산행은 정상만 찍고 왕복하는 방식이 아닌 관룡산을 넘어 화항산 정상까지 이어지는 순환형 코스입니다. 초급을 벗어나 중급 등산로로 성장하는데 필요한 도전 과정이 될 것입니다. 저는 계절마다 여러 차례 화항산을 찾은 경험이 있는데요. 특히 가을철 정상에 오르면 화항산성 주변을 가득 채운 억새밭과 관룡산 일대의 탁 트인 풍경도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이번 산행은 아웃도어 플랫폼 페어플레이를 통해 진행했습니다. 출발은 옥천 주차장에서 시작해 옥천 2코스를 따라 관룡산을 먼저 올랐습니다. 이후 진달래 군락지와 화항산 정상에 들른 뒤 화항산성 남문을 지나 옥천 1코스와 합류해 인도로 하산하는 코스를 선택했습니다. 길머리인 옥천 주차장에는 수세식 화장실이 마련되어 있으며 정상까지는 약 579m의 고도차를 오르게 됩니다. 옥천 주차장에서 관룡산까지는 1.7km 거리로 포장도로를 따라 완만하게 이어지며 걷기 수월한 편입니다. 초반에는 길 옆으로 계곡이 흐르고 있어 자연을 가까이 느끼며 산책하듯 오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옥천 주차장에서 약 600m 떨어진 곳에도 소형 주차장이 있지만 이곳에는 화장실이 없습니다. 포장도로를 따라 오르다 보면 관룡사 1주민과 주차장을 지나 관룡사 입구에 도착합니다. 옥천이 등산로는 관룡사를 통과하게 됩니다. 아담한 돌계단과 독특한 성문, 대나무 숲을 지나 현악문을 통과하면 고즈넉한 분위기의 경내에 들어서게 됩니다. 관룡산은 신라시대에 창건된 천년 고찰로 다수의 국가지정 보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절 이름은 화항산 정상 부근 연못에서 용이 승천하는 신비로운 광경을 목격한 데서 유래했습니다. 관룡사에서 용선대까지는 약 500m 거리로 국립공원 난이도 기준 보통 수준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초반은 평탄하거나 완만한 흙길로 시작해 이후 경사가 점차 가팔라집니다. 등산 초보자도 천천히 오르면 무리는 없지만 돌계단이 많고 나뭇뿌리가 드러난 구간도 많아서 걸을 때 주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용선대 직전에는 데크 계단 구간이 이어지며 갈림길에서 왼쪽으로 20m를 이동하면 용선대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용선대는 통일신라 시대에 조성된 석조 열애자상이 자리한 곳입니다. 이곳에서는 정성스럽게 기도하면 한 가지 소원은 꼭 이루어진다는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깎아지르는 듯한 절벽 위에 위치해 도망이 뛰어나며 북동쪽으로는 구룡산 병풍바위 능선 방면의 암릉이 펼쳐져 북한산을 떠올리게 합니다. 참고로 관룡사와 용선대 일원은 뛰어난 경관과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아 국가지정 명승으로도 지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용선대 옆 안반에서는 북서쪽 방향으로 화항산성과 군데군데 분홍빛 벚꽃이 어우러진 푸른빛 화항산 능선과 옥천계곡 일대를 조망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관룡사에서 구룡산을 거쳐 관룡산 정상으로 이어지는 병풍바위 능선 코스도 있습니다. 등산로가 잘 정비되어 있지는 않지만 암릉 구간의 뛰어난 경관 덕분에 색다른 매력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용선대에서 관룡산 정상까지는 약 1.2km 거리로 약 40분 정도 소요됩니다. 국립공원 난이도 기준으로는 어려움 수준에 해당합니다. 등산로의 약 70에서 80%가 바위로 이루어져 있으며 바위가 크고 노출된 구간이 많아서 일반적인 흙길보다 체력 소모가 크며 발을 디딜 때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등산로 중간에는 잠시 평탄하거나 흙길이 이어지는 곳도 있지만 대부분 짧게 지나갑니다. 전반적으로 꾸준한 오르막이 이어지며 초반부터 정상까지 힘을 계속 써야 하는 구간입니다. 관룡산 정상은 해기장 형태의 평지입니다. 주변에는 잡목과 나무가 우거져 있어 아쉽게도 시원한 조망을 즐기기는 어렵습니다. 관룡산 정상에서 옥천 삼거리까지는 1.1km로 대부분의 구간이 평탄한 능선길로 완만한 오르막이 한 번 있기는 하지만 걷기에 편하고 부담이 적은 것이 특징입니다. 능선을 따라 걷는 동안 좌우로 수령이 오래되어 보이는 키가 큰 진달래를 보실 수 있습니다. 옥천 삼거리는 네이버 지도상에 청간제로 표시되어 있는데요. 인도만 보면 삼거리처럼 보이지만 등산로까지 포함하면 실제로는 5거리입니다. 정자와 벤치가 있어 쉬었다 가시기에 좋으며 왼쪽으로는 옥천 1코스와 인도로 이어지며 오른쪽으로는 화항산 자연휴양림 방면과 인도로 이어집니다. 차단기가 보이는 11시 방면 인도를 따라 이동하면 화항산 정상 방면으로 향하게 됩니다. 화항산에서 가장 큰 진달래 군락지는 드라마 허준세트장 맞은편에 있는데요. 옥천 삼거리에서 약 800m 거리에 있습니다. 등산로는 대부분 넓고 평탄한 인도로 걷기 편하고 경사가 거의 없습니다. 화항산에는 크게 두 곳의 진달래 군락지가 있고 소규모 군락지가 여러 곳에 분포합니다. 제가 있는 이곳 군락지는 약 8,000평 규모로 축구장 4개 정도 크기입니다. 군락지에는 전망대가 두 곳이 있는데 1전망대보다 2전망대가 조금 더 높은 위치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찾은 날은 4월 13일이었는데요. 작년에 같은 날짜에 방문했을 때는 진달래가 절정을 이뤘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전날까지만 해도 SNS에 개화 상태가 괜찮다고 올라왔지만 산행당일 아침 전국적으로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강풍이 불어서 진달래꽃이 상당 부분 떨어져 아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쉬워하는 분들도 있었지만 대규모 진달래 군락지를 처음 보신 참여자들은 여전히 아름답다며 감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연은 기상변화에 민감하다 보니 꽃의 상태도 매년 다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진달래 군락지는 중앙을 가로지르는 길이 있어 1전망대에서 출발해 시계 방향으로 천천히 둘러보며 감상했습니다. 드라마 세트장에서 약 50m를 지나면 왼편에 화장실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후 화항산성 동문까지는 계속해서 넓고 평탄한 인도가 이어져 부담없이 걷기에 좋습니다. 동문을 지나 화항산성 내부에 들어서면 오른쪽은 정상 방면, 왼쪽은 배바위 방면으로 이어집니다. 배바위 방면에는 봄이면 분홍빛 진달래가 능선을 따라 장관을 이루고 가을이면 억새가 바람에 일렁이며 은빛 물결을 만들어내는 환상적인 풍경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화항산 진달래 군락지는 여수 영취산, 강화도 고려산, 대구 비술산 같은 군락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파가 적어서 여유롭게 풍경을 즐길 수 있는 점이 장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산성이 있는 우리나라지만 화항산성처럼 능선 전체를 감싸며 아름답게 펼쳐지는 풍경은 흔치 않습니다. 화항산성 내부 중앙에는 과거에 수자원 확보를 위해 조성된 연못도 남아있는데요. 이 연못 덕분에 화항산성은 장기간 성을 지키는 군사적 요충지로 활용될 수 있었습니다. 동문에서 정상까지는 성곽을 따라 이어진 등산로에 오르막이 크게 2번 정도 있는데요. 첫 번째 오르막은 다소
가팔라 풍경을 감상하며 천천히 오르시길 권장드립니다. 동문에서 정상까지 이어지는 길은 어느 구간에서나 시야가 탁 트여 있어 걷는 동안 멋진 조망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정상 직전의 마지막 봉우리에 올라 동문에서 이어지는 걸어왔던 등산로를 잠시 살펴봅니다. 북동쪽 방면의 암릉뷰도 상당히 멋지네요. 진달래가 군데군데 피어난 등산로를 따라 걷다 보니 어느새 화왕산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정상에서는 창녕읍과 우포늪은 물론 멀리 지리산과 덕유산까지 한눈에 들어옵니다. 또한 아까 지나온 드라마 세트장 맞은편 진달래 군락지도 도망갈 수 있습니다. 다하곡 1등산로 방향으로 펼쳐진 암릉지대 풍경도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이제 정상에서 서문 방면으로 300m 정도의 등산로를 따라 내려갑니다. 저희 페어플레이 팀은 원래 배바위를 경유해 남문 방면으로 하산할 계획이었지만 이날은 시간 관계상 화왕산성 중앙을 가로지르는 등산로를 통해 동문을 경유하여 남문 쪽으로 하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서문에서 동문까지는 410m, 동문에서 남문까지는 180m 거리입니다. 화왕산성 남문에서 옥천 주차장 방면으로는 포장도로를 만나기 전까지 1.1km 구간 동안 정비가 덜 된 등산로를 따라 내려가야 합니다. 자연 그대로의 길이라 사는 경험이 적은 분들은 길을 찾는데 다소 어려움을 느낄 수 있는데요. 이럴 때는 네이버 지도에 점선으로 표기된 등산로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만약 이러한 비정비 구간이 염려된다면 동문에서 진달래 군락지를 거쳐 옥천 삼거리부터 옥천 주차장까지 이어지는 옥천 1등산로를 이용해 하산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비포장 등산로를 벗어나 포장도로에 진입하면 옥천 1등산로 콘크리트 도로를 따라 옥천 주차장까지 약 2.7km를 내려가게 됩니다. 거리가 다소 긴 편이지만 옥천대교를 따라 흐르는 맑은 물소리를 들으며 천천히 걸어서 내려가다 보면 어느새 주차장에 도착해 산행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코스는 12.7km에 5시간 정도가 소요되는 코스입니다. 산행 경로는 설명란과 댓글에 URL로 공유할 테니 찾으실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산행을 마치고 시간이 여유로우시다면 인근 남지읍에서 열리는 창녕 낙동강 유채꽃 축제를 함께 둘러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국내 최대 규모인 110만 제곱미터의 유채꽃밭이 낙동강변을 따라 아름답게 펼쳐져 있으며 옥천 주차장에서 자동차로 약 25분 거리입니다. 꽃밭이 워낙 넓어서 자전거를 대여하거나 유채꽃 열차를 이용하시면 보다 편하게 둘러보실 수 있습니다. 유채꽃 단지 중앙에는 한반도와 태극기를 테마로 조성한 튤립 정원도 있는데요. 형형색색의 다양한 꽃들을 함께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화왕산의 분홍빛 진달래와 낙동강변의 황금빛 유채꽃, 창녕의 아름다운 봄을 여러분도 직접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유용한 아웃도어 정보를 빠르게 만나보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